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알고 계셨나요? 저가점자와 무주택자 슈퍼 당첨 확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민간 분양의 파격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24번째나 발표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왜, 언제 적용이 되는지 거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죠. 강원도에 가서 밤하늘을 보면 평소 도심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별자리들을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별이 많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질 듯한 별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별이 빛나는 밤은 좋은데 어느 별자리를 찾아서 봐야 할지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어느 정책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세법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죠. 세법은 알다가도 모를 정말 예민한 퍼센트들의 각축장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아득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렇듯 쏟아졌던 부동산 대책들 중에서 무주택자들과 실수요자들에게 정말 모래 속의 사금같이 반짝거리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민간 분양에 적용된다는 대책입니다. 요즘 30대, 40대를 빗대서 하는 말 중에 제일 빈번하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패닉 바잉일 것입니다. 일명 공황 매수라는 말인데 쫓기듯 서둘러서 집을 사들이는 현상을 말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30대, 40대 젊은 부부층은 부동산 청약 시장에서 매번 청약 도전을 해보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점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점 제도는 나이와 함께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죠. 그래서 대략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 돼야 어느 정도 청약 시장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50점 중반에서 60점 중반의 점수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30대, 40대 젊은 층 부부들은 가점이 끽해봐야 20점대, 30점대입니다. 이런 점수로 청약 시장에 뛰어드니 매번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없으면 아예 당첨권에서 제외가 되죠. 그리고 아이가 있어도 2명 이상이 돼야 당첨이 가능합니다. 요즘 애를 낳는 것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애를 2 이상 낳는 것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결국 그림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무주택자들 어떻습니까? 부동산 대폭락이 와서 집값이 한 번에 저렴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도 이런 상상과는 달리 서울의 집값이 껑충껑충 뛰어버렸습니다. 새롭게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정말 내 집 마련해보자는 생각에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계속 뛰고 있는 집값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나 저제나 했던 시간이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가점이 낮은 젊은 층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 아주 좋은 골든타임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쏟아져 나온 수많은 부동산 정책 중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민간 분양에 파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란 지금까지 전혀 내 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생애 최초죠. 이전에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클럽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애 최초 특공이 국민주택에만 적용이 됐는데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일반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국민주택 8호 이하 20%였는데 25%로 상향이 됐어요. 그리고 민간 분양도 공공택지 분양 15%, 민간 택지 분양 7%가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 기준도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이전에 100%였는데 130%로 30%를 올렸습니다. 대략 720만 원 정도가 컷 기준이 됩니다. 이 정도면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 분양 아파트의 생애 최초라는 특별공급 분량으로 서울의 투기과열지구 지역까지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 생애 최초는 꿈도 못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 반드시 의무 비율을 정해서 생애 최초에 대한 물량을 맞춰야 허가가 난다는 얘기죠. 저가점자 젊은 층과 무주택자들에게는 전혀 허락되지 않았던 서울 중심 그것도 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는 저가점 젊은 층이나 무주택자들에게는 정말 언감생심 쳐다보지도 못하는 넘사벽이었습니다. 벽을 넘지 못하면 어디 허술한 구멍이라도 뚫려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어요. 근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민간 분양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은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곳에 통로가 확보됐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는 주로 당해 거주자 우선으로 뽑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은 곳으로 이사가서 그곳에서 생애 최초 특공에 꾸준히 지원하면 반드시 슈퍼 당첨 확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자격 조건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자격 조건에 미달이 되면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격 조건 간단합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범위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면 모든 세대원들을 말합니다. 내가 집이 있었는데 팔아서 지금은 무주택자다, 안 됩니다. 지금 무주택자가 아니라 통틀어 무주택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중에 누가 집을 산 이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가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배를 탔죠? 운명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경제 공동체죠.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집을 샀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아내가 집을 산 이력이 있다,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안 됩니다. 배우자는 일심동체 한 몸으로 봅니다. 아니면 아내와 세대를 분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내와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여전히 한 몸으로 봅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서류상 이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안 돼요. 이혼해서 각자 혼자 산다 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단 아이를 자신이 양육하고 있다면 인정이 됩니다. 이혼을 했을 때 양육권을 자신이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생애 최초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통과가 되었다면 두 번째 조건이 뭘까요? 바로 기혼자 혹은 자녀가 있는 사람. 첫 번째 조건하고 거의 똑같은 케이스죠. 생애 최초 특공은 미혼은 안 됩니다. 반드시 결혼을 하셔야 돼요. 혹은 이혼은 했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어찌 보면 이 조건들이 당연한 조건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볍게 첫 번째, 두 번째 관문은 통과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뭘까요? 바로 도시근로자 3인 이하 월 평균 소득 13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소득 기준 컷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액수는 단지 내 계좌에 찍히는 월급 액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액수는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 나의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액수가 721만 1477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이 액수를 넘지 않았다면 세이프가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수월액의 130% 그러니까 1.3을 곱해보시면 내가 소득 기준 컷에 걸리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액수는 부부 합산을 말합니다. 부부는 뭐라고 그랬죠? 법에서 부부를 한 사람으로 보죠. 절대로 분리될 수 있는 관계로 안 본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기준은 바로 모집 공고일 기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소규모의 대출을 받으려 해도 재직증명서가 꼭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일단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5년간의 소득세 납부 이력? 뭔가 세법의 복잡한 과세 표준이 떠오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5년간 소득세 납부는 5년을 통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5년 동안 뼈빠지게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간에 몇 달을 쉬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복직하거나 다른 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다 합산이 되는 거예요. 5년 스트레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5년 통산을 말합니다. 통산. 그리고 한 달을 일해도 그 일한 급료에서 소득세가 빠져나갔다면 인정입니다. 소득세를 냈는데 한 달을 일하건 6개월을 일하건 소득세 명목으로 빠져나갔다면 1년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5년간 소득세 납부 이력이 계산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내가 육아휴직을 했다. 이건 유급휴직이잖아요. 당연히 받은 월급에서 소득세가 빠져나가겠죠? 이것도 인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섯 번째 조건은 자산 기준 컷입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보아왔던 부동산 2억 1,50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 기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조건은 청약 통장 기준 컷입니다.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600만원 만들기 쉽습니다. 일시불로 300만원 먼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 차근차근 600만원 이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납입 횟수 24회 이상, 납입기간 2년 이상 되셔야 됩니다. 아마 청약을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상의 7가지 기준이 그리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보완을 하셔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준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격이 돼야 칼과 방패를 지급해 줍니다.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준다는 얘기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도 적용된다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쉽게 날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늘 가점 테러로 청약 전략에서 된설이 맞았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가점 수미양가 중에서 제일 낮은 점수가 가인데 내 성적표에 가의 기억자도 없었는데 이 가가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기야 그 가가 이 가가 아니지만요. 아무튼 준비를 잘 하셔서 생애 최초란 특공의 칼을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충족된 분들이 지원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당첨자를 골라낼까요? 이제 가점도 가라, 점수도 가라, 추첨제입니다. 100% 추첨제입니다.
일단 생애 최초 자격 조건만 충족하시면 서울의 가장 핫한 규제 지역이라도 당당히 생애 최초 특공으로 지원도 가능하고 당첨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추첨제입니다. 피마르는 1점차 경쟁은 그냥 멀리 차버리면 됩니다. 추첨제는 확률이 50% 아닙니까? 당첨되거나 안 되거나. 서울 규제지역 어디에서 50% 당첨 확률을 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당첨만 되면 그냥 5억, 6억 시세 차익이 생기더군요. 매주 로또 하는 것보다 확률이 더 높은 아주 현실적인 도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점이 낮아서 당첨권에서 멀었고 평생 무주택자로 당첨권이 벽으로 느껴졌던 그야말로 실소유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많은 부동산 정책 중에 정말 금쪽 같은 대책이 나왔다는 얘기죠. 반드시 이 기회를 잡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생애 최초의 기준 7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장점은 첫째,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서울 규제 지역에도 이제 저가점자나 무주택자가 당당히 자격이 된다면 청약 지원을 해서 당첨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점이 낮아서 청약을 포기하고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분들은 다시 말머리를 돌려서 생애 최초 특공에 도전해보세요. 도저히 가점 경쟁이 안 될 것 같아 청약 도전을 포기한 분들도 이제 가점에 신경 쓰지 않고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입니다. 셋째,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제입니다. 자격만 충족한다면 확률은 반반입니다. 되거나 말거나. 이 정도의 확률이라면 바늘구멍 같은 청약시장에서 슈퍼 확률 아닙니까? 서둘러 자격을 갖추시고 그 자격이라는 갑옷을 입고 여러분의 열정이라는 말을 달려 청약 당첨이라는 표적에 여러분의 칼을 찔러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뽕떡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